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얼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조금 피곤하지 않으세요? 목요일인데. 목요일은 좀 그렇죠. 예, 이럴 때일수록 더 힘을 내야 됩니다. 예. 우리에겐 또 내일 금요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자칭 불사조 이상직 체포동의안 가결입니다. 자,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인 21일 국회를 통과를 했어요. 예, 그 체포동의안은 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돼야 가결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본회의에서 총 투표 255표 중에 찬성 206표 그리고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거의 압도적인 차이로 이 통과가 된 겁니다. 이번 체포안 가결은 그 역대 15번째이고요. 21대 국회에서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은 두 번째 사례입니다. 보통 예전에는 이 체포동의안이 잘 부결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탄국회라는 좀 오명을 국회가 받았는데 최근에는 좀 여론의 눈치를 이제 국회가 이제 살펴서 이 방탄국회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의원이 원래 이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타항공 사태가 터지면서 탈당을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무소속인데 아무래도 뿌리가 민주당이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구명 활동을 했는데 방탄국회 이걸 구명 활동을 했는데 그게 통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사실 그 표결을 앞두고 그 정치권에서도 그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그 전망이 계속 나왔었는데 별다른 변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민주당 입장에서야 4.7 재보선 선거 참패로 인해 좀 민심의 눈치를 좀 봐야 하고요. 그동안 이제 내로남불 비판을 계속 받아왔는 만큼 이번 체포 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후폭풍을 걱정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적극 찬성표를 던진 걸로 봐야 하고요. 또 하나 이상직 의원이 이제 포결 전에 이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문이죠. 근데 그 내용이 공개되면서 오히려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킨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이 부분도 표결에 투표에 좀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아니, 그 친서 그 내용이 좀 황당하던데, 그러니까 그 딸의 그 안전을 위해서 그 회사 돈으로 포르쉐를 사줬다.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예, 우선 이 의원이 현재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50억대 회사 공금 횡령 혐의 그리고 430억 원대 배임 혐의입니다. 상당히 액수가 큰데요. 만약 유죄로 인정된다면 중형이 예상될 정도로 이제 재질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표결 이틀 전에 그 친서를 보냈는데 그 친서 내용을 보면 횡령 금액은 2017년 이전에 모두 갚았고 딸에게 고급 외제차를 리스해 준 건 과거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 딸의 트라우마 때문에 안전을 고려한 거다라고 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했는데요. 일단 횡령이라는 범죄는 나중에 갚았다고 해서 혐의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딸을 생각하는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게 걱정되면 자기 돈으로 차를 사주면 되는데 굳이 1억 원이 넘는 고급 외제차를 회사 돈으로 리스해주고 이걸 또 해명이라고 하는 게 좀 황당한 거죠. 그리고 어제 투표 전에는 이 신상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 신상 발언에서 이번 체포 동의안은 검찰 권력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물이다. 한마디로 이건 검찰의 탄압이다라고 주장했고요. 또 검찰로부터 당하는 이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들도 언제든 당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자라고 하면서 이제는 읍쇼를 했습니다. 갑자기 그 논점을 바꾼 거죠. 읍소가 아니고 읍쇼를 했습니까? 읍소. 예, 갑자기 논점을 바꾼 거죠. 이 정치 검찰이 무고한 자신에게 혐의를 씌웠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은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이상직 의원이 정치적 문제로 지금 체포동의안이 나온 게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비리고 경제범죄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주도하면서 검찰 개혁의 남용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문제를 삼으니까 이상직 의원이 이런 좀 민주당의 검찰에 대한 반감을 좀 이용하고 또 여기에 좀 묻어가려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로 보이고요. 하지만 결과는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미 검찰이 구속영장을 이미 신청해둔 상태인데요. 이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으니까 법원이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진 혐의 내용이나 또 이스타항공 사태가 가져온 이제 국가적 혼란
그리고 이 의원의 현재 태도를 보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스타항공의 그 직원들이 몇 명이 직장을 잃었는데요. 600명 이상의 직원들이 급여도 못 받았죠. 예. 근데 검찰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자, 이상직 의원의 태도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또 재밌는 보도가 하나 또 나왔어요. 이 의원이 스스로를 불사조라고 불렀다고 해요. 예, 이게 이스타항공 노조 관계자가 직접 이 얘기를 듣고 언론에 제보한 내용인데요. 지난 16일, 그러니까 이상직 의원이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도 하나 있습니다. 근데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이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을 마치고 나온 직후 자신의 변호사에게 사람들이 날 자꾸 건드린다. 하지만 나는 불사조다. 불사조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여주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참 불사조라는 단어를 또 여기서 들을 줄은 몰랐는데요. 요새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다 뭐다 해서 참 웃을 일이 없는데 이 의원이 참 큰 웃음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또 이제 또 자기 자신은 또 이제 억울하다 이런 걸 또 표출하는 예.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불사조 하면은 또 그 이인재 그 전 의원이 원조 아닙니까? 그 피닉제라고 불렀잖아요. 뭐 그렇긴 하지만 사실 급이 다르죠. 급이. 어. 이인재 전 의원은 이 30년 가까운 정치 인생 중에서 뭐 국회의원 6번, 경기도지사, 노동부 장관, 거기에 제15대와 17대 대통령 선거 출마한 말 그대로 정치 거물입니다. 특히 이인재 전 의원에게 불사조란 별명이 붙여진 것은 이런 뭐 수사 과정에서 무죄를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총선, 지방선거, 대선 이런 선거를 가리지 않고요. 또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낙선과 당선을 반복한, 하지만 당선이 훨씬 많은 그런 정치 경력을 말하는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정치인으로서 영광스러운 별명이죠. 근데 그에 반해 이상직 의원은 지금 500억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또 거기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근데 여기에 불사조라고 붙이는 건 사실 원조 불사조인 이 이인재 전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불사조 얘기는 또 저는 오늘 처음 들어봤네요. 예.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접종 후 사지마비 지원 검토 지시입니다. 자, 이게 좀 심각한데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그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난 그 40대 간호조무사 가족이 올린 그 청와대 국민청원. 벌써 이제 5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좀 화가 나더라고요. 예. 어제까지 하루 만에 5만 명이 넘는 동의가 있었던 겁니다. 예. 아마 화가 나는 포인트는 저와 비슷할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예. 해당 간호조무사의 남편이 올린 이 청원글을 보면 아내가 이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백신 접종을 이제 거부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대로 맞았다는 겁니다. 예. 문제는 그때부터 사지마비 증상이 나온 건데요. 그런데 막상 이런 불상사가 생겼는데도 보상 절차 안내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또 일주일에 이 400만 원씩 이 치료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400만 원. 일주일에요? 예. 근데 이게 감당이 안 돼서 이 보상 청구를 했더니 이 치료가 다 끝난 뒤에 비용 보상을 해라라는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을 했고요. 또 그 백신 접종과 사지마비 증상 간의 인간관계 인정을 따져야 하고 인과관계? 만약 인간관계가 예. 인정이 된다 해도 최대 120일까지 보상 심사가 걸린다라는 이런 안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과연 무엇인가 이래도 되나라는 글을 올린 겁니다. 아니 120일까지라고요? 예. 이게 지금 당장 그 매주 일주일에 400만 원씩 치료비가 드는데 이것을 인과관계를 뭐 따지고 그 지급을 하면은 이미 늦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또 거기에다가 정부가 주도하는 백신 접종 과정에서 간호조무사가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된 건데 당연히 가족들뿐만이 아니고 국민들이 다 화가 나죠. 예, 어떻게 보면 정부 방역에 적극 협력한 대가로 얻은 이 사지마비 증상인데요. 예. 백신을 접종할 때는 병원에서 일하니 빨리 맞아라, 열이 없다 이렇게 하다가 막상 부작용 증상이 나오니까 하나하나 따지고 인과관계도 한번 따지자라고 해서 모든 절차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당장 매주 400만 원의 치료비가 드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버티라는 건지 좀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데 그 백신 접종과 이 사지마비 증상 간 이제 인과관계 규명을 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해당 간호조무사에게 좀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라라는 지시를 내려서 다행입니다. 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으니까 조만간 지원 방안이 마련될 걸로 보이고요. 당장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 처리도 가능하니 한번 검토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안타까운 거는 꼭 이렇게 공론화를 시켜야
빠른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분명히 다른 부작용 의심 사례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지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혹시 지원에 소홀한 게 아닌지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해당 간호조무사 남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길에서 그 코로나 확진 피해자는 산재 신청하세요라는 포스터를 봤는데 그걸 보고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코로나에 걸리는 게 나을 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예, 그럴 만합니다. 그 차라리 코로나에 걸렸으면은 국가에서 치료비도 내주고 산재 처리도 해주고 다 해주니까 이제 마음으로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매주 400만 원이라는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한 달이면 1,600만 원이 오롯이 이 병원비로만 나가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이 없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인데요. 앞으로 백신 접종으로 발생한 이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치료 시스템을 제공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른 국민들도 앞으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도 정부를 신뢰하고 접종에 나설 겁니다. 이런 부분은 좀 정책에 신속히 반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 따지지 말고 일단 돈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이 나라에서 이거는 이건 치료를 해줘야죠. 그렇죠. 해줘야 되고 좀 너무 안타까운 사연인데 좀 하루속히 우리 그 간호조무사님의 쾌유를 빌고요. 아까 이승기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좀 이 접종 부작용에 관한 대책을 좀 더 정확하게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